안녕하세요. 말리양입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려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맑은 강이 흐르고 그 강에는 항상 살이 탱탱한 물고기가 넘쳤습니다. 그 강을 뒤로 엄청난 산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말해서 배산임수라고 말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지형을 가진 곳은 많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바다와는 걸어서는 백리어 대략 4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바다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염원이 컸다지요. 그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줄 이가 있었는데 바로 홍철이네 집이었습니다. 홍철이네는 이 일마다 먼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한 바구니 가득 사온 다음에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지요. 그 물고기의 맛은 어찌나 훌륭했던지 홍철이네가 물고기를 팔자마자 마을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장사는 곧잘 2시간 안으로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장사를 잘 이어나가던 어느 날 홍철이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해. 하지만 매번 물고기를 사러 나가고 하는 것이 매우 고되다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계속 해나가던 홍철은 생각을 바꾸어 오랫동안 저장해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선에 소금을 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세지처럼 생선을 잘게 잘라서 소세지의 것으로 개발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바닷가에 자주 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늘상 물고기를 잡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홍철이 하얀 얼굴 여인이 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홍철은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이길래 내가 가는 앞길을 막는더냐? 곧장 비키지 못할까? 그의 말에도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홍철이 들고 있던 큰 소세지를 가만히 바라봅니. 가만히 홍철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는 이윽고 대답을 했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으라차차차. 그녀의 뒤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주위는 바람이 몰아쳐 모래와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을 느끼던 홍철이는 자기가 잡은 수많은 생선도 마다한 채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뛰어갔지만 홍철은 처음 있던 소녀를 만났던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진이 빠진 홍철이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보다 받아들이기로 체념했지요. 홍철은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소녀도 이에 질세라 홍철 앞에 가까이 다가갔지요. 소녀와 홍철의 간격은 넘어지면 코 닿을 정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 가까웠습니다. 홍철은 멀리서는 몰랐던 소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엄청 아름다웠고 예뻤습니다. 또한 갔다 온 매실의 싱그러운 향기가 났고 입술은 자두처럼 붉고 빛났습니다. 홍철은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겪은 상황은 뭐고 내 앞에 그녀는 왜 이리 예쁜 것이야. 정신 차리자. 나는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침묵의 시간이 홍철은 결코 지루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뿐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녀가 홍철에게 말을 합니다. 안녕 안녕, 난 바다의 인어공주. 준이라고 해. 내가 옷이 꽉 껴서 그런데 뒤에 있는 옷 지퍼 좀 다시 잠가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홍철은 그 말을 수락하며 준이의 뒤에 섰습니다. 준이는 뒷모습이 무척 예뻤고 바닷속의 고등어처럼 피부가 탱탱했습니다. 지퍼를 잠그다가 준이는 말했습니다. 오빠, 앞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야? 자꾸 내 그곳을 툭툭 치잖아. 순간 홍철은 느꼈습니다. 안속에 꼭꼭 숨겨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순간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맞아 서로 손을 잡고 산속 깊은 곳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그곳에서 무언의 눈인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뜻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홍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마누라를 버리고 이렇게 행동했던 게 과연 바람직한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홍철은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 젤세가인의 준이와 계속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둘은 정착할 마을을 찾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밤, 하늘에는 천둥이 치고 밖에는 강렬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그때 홍철은 꿈속에서 악몽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홍철은 예전 자신의 처자식이 길바닥에 나앉는 처지가 되어서 울고 괴로워하던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홍철은 꿈속의 모습을 회상하며 생각했습니다. 꿈속의 모습이 실제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어. 근데 꿈은 꿈이겠지. 꿈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홍철에게는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홍철은 어느 날처럼 준이가 차려준 쌀밥에 고등어 구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그는 갑자기 눈앞에 수많은 별이 빙빙 돌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곧장 쓰러졌습니다. 평소에 큰 병 없이 곧잘 건강하던 그였기에 준이는 무척 놀라고 걱정스러웠죠. 홍철을 방 안에 뉘이고 계속 간호하고 지키며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홍철은 허벅지를 중심으로 뾰루지가 생기더니 점차 뾰루지는 온몸을 덮게 되고 이제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의 간호로는 안 되겠다 싶던 준이는 시내로 가서 용한 한의사를 찾아옵니다. 한의사는 말합니다. 이 병은 불건전한 잠자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의 잠자리 때문에 생긴 병이 몸속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수년 뒤에 발현한 것입니다. 치료할 약이 없으니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세요. 예전 속담에서 주색 잡기를 멀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술과 여자와 노름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 옛말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은 홍철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예전 자신의 식구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었죠.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